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주말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장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는 시들시들 하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잠깐 고개를 들어주면서 간신히 인공호흡을 한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대만 총통 선거,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 이제 확전 위험이 있으면서 이제 홍해 리스크도 있고, 전반적인 흐름이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나스닥 보시면 지금 아직 그 21년 11월에 고점은 다다르지 않고 있지만 상승 추세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때 그 고점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조만간 돌파하러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신고가를 썼는데요. 이제는 그 추세선 상단을 여기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 건지, 아니면 약간의 숨고르기 후에 다시 또 올라갈 건지, 이제 그게 관건인데, 뭐 얘네들은 뭐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도 알아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월봉이랑 뭐 분봉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좀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셀 2000 일봉을 지금 올려놨는데요.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제 고점을 찍고 살짝 숨고르기 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 증시랑 비슷하죠. 근데 뭐 얘네도 지금 이건 못하네요. 잘못된 건데, 그 아무튼 얘네들은 우리랑 흐름이 비슷하면서 이제 러셀 2000이 스몰캡들을 20개, 2000개를 모아놓은 건데, 우리나라 지수랑 좀 연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S&P 500이 그 대형 지수라면 얘네들은 이제 중소형 지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 신흥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주요 종목이나 지수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MS 순으로 해놨는데 다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올해의 흐름 자체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올해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썼고, 엔비디아도 계속 그 박스권을 그 부딪히고 밀리고 하다가 그 돌파한 이후에 지금 신나게 또 달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반도체와 AI 쪽으로 뭐 크게 무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우리나라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그 주중에 이제 체크해서 올렸을 때 이 390일 저항선, 지지와 저항선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거기를 이제 주 후반에 밀려 내려가지 않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 위로 올라서졌다는 게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후에 뭐 V자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약간의 숨고르기 형태로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만, 그 일단은 이 자리를 버텨준 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분봉으로 보시면 그 지금 이 391선이 부근이 이제 2458하고 이제 2600, 2460 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이 이제 그 이번 주 중에 물론 이제 월요일 날은 떠서 출발하겠죠. 근데 이제 떠서 출발해도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이제 위로 올라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 정배열 추세는 유지 중인데, 이제 55일선 지지받으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힘에 부친 모양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밀려버려 가지고 기운을 좀 빠졌는데, 결국은 이 라인은 일단 지켜줬습니다. 55일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모습이라 하면 여기서 약간의 이렇게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은 위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60분봉상의 390 장기 이평선이 83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 라인은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고 위로 올라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랑 유가를 보시면, 환율이 이제 그 1350원까지 갔다 왔죠. 그 일단 올라가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안정을 찾아주는 중인데,
더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아주고 한 번은 살짝 위로 시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지금 이제 WTI 선물이 유가를 보면 그 홍해 쪽 리스크 뭐 이란이 뭐 저기 이란과의 어떤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쪽에 확전 분위기가 생겼을 때 만약에 그게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면 확 올라갔을 겁니다. 뭐 80달러 수준으로. 근데 유가는 뭐 별로 변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직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커지면 서로 다 잃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하면서 거의 비슷하죠. 얘네 흐름하고 살짝 올라가서 4.13포인트까지 갔는데 이거는 안정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이제는 뭐 국채 금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환율하고 연동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만 증시 작은 변화인데 이제 지난주에 총통 선거 있고 난 이후에 대만 자금이 훅 빠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미중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그 리스크가 크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가 이번 주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이게 TSMC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대거 유입된 건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결국 반도체 쪽은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 전망의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면 그 금리 인하 시기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증시가 다시 랠리를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3월달이 인하가 되든 5월달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그다음 반도체 AI 쪽 강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이제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이제 트레이딩하는 어떤 그런 자금의 그 크기를 보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 쪽에 가장 큰 비중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하방으로 일본 상방으로 이제 보는 쪽으로 트레이딩 그 금액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 여전히 매그니피세븐이라 하죠. 대형 기술주들에 쏠리는 자금이라 그 기대감은 크다는 게 이제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이익 전망도 이제 2년 내 최고치고 재고 대비 이제 투자치도 상향 중인데 이게 그 치수입니다.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최저치를 차지했던 이제 그 재고 대비 그 투자 관련 비용인데 이제 급격히 오르다가 작년에 이제 좀 많이 밀렸죠. 근데 이것도 상승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익 전망이 이제 그 팬데믹 이후의 유동성 때 이제 그 기대감이 엄청 커졌다가 완전히 바닥을 찍었는데 그 지금 최저치를 찍고 이제 강하게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커지면서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은 좀 불식이 되고 그다음 기대감들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AI가 주도하는 장세는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 예상치가 상향이 됐는데 좀 힘든 시간을 겪었죠. 애플이. 근데 뭐 사실 애플 걱정은 우리가 할 게 아니죠. 아이폰 교체 수요 증가 및 뭐 비전 프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예상치가 상향이 됐는데 지금 따로 이제 그걸 넣지는 않았지만 그 애플이 이제 AI 장착 스마트폰이 지금 갤럭시가 이제 그렇게 나올 건데 애플 또한 이제 AI 장착 스마트폰 출시가 기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폰이 그동안 마음에 드는 폰이 안 나왔죠. 아이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폰 교체 수요가 도래했는데 이제 AI 폰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그 교체가 좀 붐이 불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이 목표치가 208불에서 225불로 이제 매수로 상향하면서 애플이 다시 고개를 좀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요인으로는 이제 강한 소비 심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워낙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소비 국가고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뭐 하루살이로 뭐 주 단위로 벌어서 먹고 쓰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인식의 차이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어떤 면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쪽으로 거의 확실시 되면서 이제 얘가 되면 또 미국 내 노이즈가 또 지속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제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지금 워낙 그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유동성을 풀든 뭐 하든 획기적인 뭔가를 구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발 전쟁 확산 노이즈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제 크게 반영되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좀 지양하고 있지 않나, 좀 꺼리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정부 정책은 애먼 소리만 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때문에 안 들어온다느니 뭐 그런 소리 하면서 이제 포퓰리즘에 입각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막판에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테슬라의 부진은 지금 조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날아다녔던 엔캠이 이제 금요일 날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쪽 그나마 이제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가 이제 기둥 하나가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엔캠이 내둘린 거는 이제 다른 종목군으로 전체 섹터군으로 쏠릴 수가 없던 어떤 그런 수급이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꺾일 거라는 거 생각은 했죠. 근데 이제 그 고가 그 이전 고가를 딱 깨면서 이제 돌파를 하니까 아마 그걸 보고 돌파 매매를 들어온 개인들이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시선을 끌었으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멀쩡한 개미들에도 무덤을 만들긴 했는데 참 엔캠은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약세 흐름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왜냐하면 엔캠이 아무리 공장을 증설하고 그런다 해도 일단 전기차가 잘 팔리고 배터리가 잘 나가고 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액도 그 효과를 따르는 건데 아무리 공장 증설해놓고 그런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다 치더라도 일단 차가 안 팔리면 아무짝에 쓸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망을 보면 일단 미장 영향으로 금요일날 셌으니까 이제 강세 출발 후에 중반은 좀 숨고르기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ISM 제조업 지수는 월 초에 지난달 전월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는 이제 당월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뉴욕 연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뭐 최저 수준이라 하는데 근데 웃기는 게 이제 제조업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도 미국은 소비 국가임에 따른 그런 영향이 적다는 게 참 웃기죠. 아마 근데 2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1월 달께 발표가 되면 그 지금 뭐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나온 거면 뭐면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 시기가 다시 당겨질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지금 이거 연준 패드워치를 보면 5월 달에 인하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3월이 컸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거 3월까지는 그게 지금 커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건 어차피 아직은 변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요인으로 이제 이게 땡겨진다 하면 갑자기 시장에 또 다시 환호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정을 보면 이제 공화당 예비 서문국 개최가 화요일 날 있고 뭐 12월 PPI 발표,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롬 베타 테스트, 그다음에 G 넷플릭스 실적 발표하고요. 이제 우리는 수요일 날 LG 디스플레이, 그다음 목요일 날 이노텍하고 삼성 SDS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신규 주택 발표도 이제 미국 거 목요일 날 있고요. 12월 개인 소득 소비 지출 발표. 비전 프로가 27일 날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뭐 다음 주는 뭐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이게 좀 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때 뭐 저출산 관련주가 한 번 더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도 이제 실적 발표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뭐 그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지난주 후반에 이제 움직인 것처럼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내용들은 참고하시고 다음 주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